봄 기운이 막 피어나려는 어느 날 아침, 경북 구미의 작은 요양원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에 걸쳐진 커튼 사이로 번지며 바닥을 스쳤고 그 빛을 따라 한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회색 바람막이에 느슨하게 걸쳐진 어깨, 희끗한 머리칼, 무표정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눈매. 이상호, 72. 이곳이 이제부터 그의 마지막 보금자리다. 손에는 병원에서 싸온 비닐 가방 하나와 그의 아들 이준호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간단한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결코 주저하지 않는 걸음으로 상호는 식당 안쪽 구석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몇몇 요양원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고 식판에서 들리는 숟가락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식당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턱 밑까지 살짝 덮이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한없이 고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붙잡는 낯익음이 스며 있었다. 상호는 걸음을 멈췄다.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요동쳤다. 그건 오래된 이름, 너무 오래 숨겨두어 자신도 잊고 지낸 감정,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었다. 한미정? 그의 입에서 조용히 아주 작게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가에 작고도 깊은 떨림이 일었다. 이상호 씨?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조용했던 식당이 잔잔한 파문에 잠긴 듯 고요해졌고 두 사람 사이로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그 옛날 눈부시게 푸르렀던 20대의 봄날이 식당 천장의 낡은 형광등 아래로 환영처럼 펼쳐졌다.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상호는 몇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미정 씨 맞아요? 한미정.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슬프고 눈물이라고 하기엔 따뜻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래요. 나예요, 한미정. 숨죽였던 세월이 입술 사이로 스며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상호는 옆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주한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식판 위에 놓인 미정의 죽그릇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피식 작고 나직한 웃음이 입술 사이로 흘렀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은요? 서로가 질문했고 서로가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이젠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요. 허리도 안 좋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남편 떠나보내고 아픈 언니 간병하다가 이젠 나도 좀 기대고 싶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늙고 병들기 전까지 자신을 갈아넣으며 살아온 세월, 감당해야 했던 가족의 짐, 그리고 결국 홀로 남은 오늘.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물었다. 잘 지냈어요? 라는 인사도 왜 그땐 그랬어요? 라는 원망도 없이 그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상호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40년이 넘었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미정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엔 오래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편지만 기다렸어요. 보냈어요. 몇 번이나. 하지만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누군가 식당 문 쪽에서 식판을 떨어뜨렸고 찰나의 소란이 일었다. 상호와 미정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과 묵은 슬픔이 가득했다. 이제는 젊지 않은 두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뜨겁게 기억되는 첫사랑의 잔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식사 다 하시면 정원으로 가보실래요? 네. 좋아요. 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을 나서며 지나가는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저 사람들 요양원에서 연애질이래. 참 별꼴이야. 나이가 몇인데? 상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심히 지나쳤다. 미정도 아무 말 없이 그의 걸음에 발을 맞췄다. 식당 문이 닫히고 햇살 가득한 정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걸었다. 가끔씩 손등이 닿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 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산책처럼 보였겠지만 그들에게는 40년을 건너온 기적 같은 장면이었다. 오늘 이상호와 한미정. 두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정원 한쪽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봄 기운이 살며시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꽃망울이 막 피기 시작한 목련나무 아래에서 따뜻한 햇살은 마치 오랜 벗처럼 그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이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땐 벚꽃이었죠.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가에 그 시절의 기억이 퍼져나갔다. 서울 대학 입학식 날. 운동장 한켠에서 꽃비가 내렸죠. 당신이 제 머리 위에 앉은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행운이에요. 올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상호는 웃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장면은 그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게 미정 씨였구나. 그날 이후로 난 매일 당신만 찾았어요. 벚꽃 아래서 시작된 첫사랑. 설렘은 너무도 순수했고 그 시절의 사랑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강렬했다. 손 한 번 잡기까지 몇 주가 걸렸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던 그 나날. 그 모든 것이 지금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선명히 피어나고 있었다. 미정은 정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세상이 참 따뜻했어요. 상호는 옆에 앉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말을 잇는다. 나도 그랬어요. 미정 씨가 웃으면 세상이 다 웃는 것 같았죠. 공부고 뭐고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내일 또 볼 수 있게. 그들은 그렇게 20살 청춘으로 되돌아간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늘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그날, 마지막 날, 헤어짐의 순간,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무릎 위를 조심스레 문질렀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듯. 그날 기억나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 이제 그만 보자고 했던 그날. 상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날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내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 말도 안 듣고 그냥 돌아섰죠. 한마디 해명도 없이.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40년간 쌓인 억울함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편지를 썼어요. 몇 통이고. 근데 그게 집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아버지가 당신 집에 찾아가 협박까지 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야 알았어요.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편지요? 전 못 받았어요. 한 통도.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모르니까. 원망도 하고 스스로 납득하려 애도 썼죠. 그녀의 말은 끝까지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상호는 그런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낡고 그러나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는 온기였다. 그땐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어요.
집안의 말 한마디면 사랑이 찢어지던 시절이었잖아요. 미정은 웃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기듯. 그렇죠. 그 시절은 우리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상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날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당신 얼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길에서 스치는 누군가의 뒷모습, TV 드라마의 여주인공, 꽃 피는 계절 전부 다 당신 생각만 나더라고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떤 날은요. 문득 당신 이름을 혼잣말로 불러보곤 했어요.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도요. 미안한 일이지만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말에 상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린 그때는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하네요. 그들이 앉아있는 벤치 옆으로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올랐다. 날씨는 봄이었지만 마음속엔 늦가을처럼 스산하고도 따뜻한 바람이 지나갔다. 미정씨. 네. 혹시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물었던 거 기억나요? 우리 도망가자고 했던 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응. 기억나요. 그때 대답 못해서 지금까지도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요양원 정원, 그 오래된 벤치 위에 앉은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젊어지고 있었다.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프지만 아름다웠던 20살. 그 시절의 기억은 잊힌 게 아니었다. 그냥 너무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이제야 다시 열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봄바람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20살의 기억을 회상하며 오랜 마음의 짐을 나눈 두 사람.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도 길지 않았다. 봄바람 사이로 멀리서 들려온 휴대전화 알림음이 현실을 불현듯 불러왔다. 이상호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화면이 빨갛게 깜빡였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올렸다. 아,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네. 미정이 살짝 몸을 굽혀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아버지 연락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다. 너무나도 짧지만 그 안엔 깊은 냉기가 숨어 있었다. 상호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정에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걷는 대신 정원 모퉁이 작은 테이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었다. 미정씨, 잠시 여기서 좀 얘기해도 될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꽃향기와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겹지만 두 사람의 마음 위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상호는 천천히 전화를 연결했다. 준호야. 왜 전화했니?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이어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저한테는 이런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워요. 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난 다시 한번 미정 씨랑 같이 있고 싶단다. 말도 안 됩니다. 이 나이에 요양원에서 무슨 이건 가문이 수치예요. 이혼도 아니고 게다가 상대는. 준호의 목소리는 급기야 비웃음에 가까웠다. 상호는 슬픔이 고여 고개를 숙였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눈에 보일 듯이 무거웠다. 한데 미정은 그의 손을 너무도 조심스레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상호의 굳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걱정 마세요. 당신 옆에 있어요. 미정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연륜에서 우러나온 단호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요양원 관리인이 다가왔다. 상호 씨, 이쪽으로 잠시 오시겠어요? 상호 씨 혹시 가족 문제로 곤란하신 건 아니죠? 그 관리인의 눈빛엔 걱정과 함께 미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네. 잠시만요. 관리인이 떠난 후 미정은 상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선택한 게 틀린 걸까요? 상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서로가 필요한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스스로 다짐하듯 중얼거린 순간 요양원 식당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엄마. 윤서현, 미정의 따님이었다. 낯선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다. 딸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런 말을 직접 하고 싶진 않아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건 압니다. 근데 이것 좀 생각해 주세요. 윤서연은 봉투 하나를 낯선 듯 내밀었다. 그 속에는 과거 가족 회의록, 재정 상태, 요양원 계약서 같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 모든 게 이 관계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복잡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당신의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실은 가게도 엄마가 예상하는 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저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논리는 차가웠다. 상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실감했다. 미정 씨, 우리 조금 멈출까요? 상호는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말끝에는 아픔과 사랑이 함께 울렸다. 그러나 미정은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 사랑 하나뿐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딸과의 대화에서 돌아온 미정의 눈빛은 한층 단단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린 봄바람처럼 투명하고 강인했다. 상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미정의 손을 잡고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린 계속 가보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말에 미정도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다. 우리 마지막 봄을 당신과 함께 피어나게 해요. 그 순간 시청자 여러분께는 두 분의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이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큰 벽인지를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황혼 로맨스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도 금기시되는 현실 앞에서 사랑을 용감하게 택한 두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장면입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요양원 정원.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는 분명 평화롭지만 그 속엔 무언가 불편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며칠 전 이상호와 한미정이 함께 정원을 걷고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는 모습이 요양원 여기저기에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처음엔 조용한 속삭임이었고 곧 한숨 섞인 탄식으로, 나중엔 노골적인 조롱으로 커져갔다. 저 사람들 말이에요. 같이 다니더라니까요. 요양원이 뭐 연애하라고 있는 덴가. 이 나이에 저게 무슨 짓이래. 손도 잡고 다닌다지 뭐야. 누군가는 식판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들리게 혀를 찼다. 요양원 한쪽의 작은 마을회관처럼 쓰이는 휴게실에선 심지어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상호 씨, 그 사람 우리 남편이랑 같은 방 쓸 뻔했다니까. 아이고야, 다행이지 뭐야. 그 이야기를 들은 상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 시선들을 모를 리 없었다. 미정 또한 마주치는 사람마다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걸 느끼고 있었다. 당신 우리 때문에 요양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미정이 조심스레 말했다. 상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정 씨,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사랑이 나이를 가리나요? 같이 식사하고 정원 좀 걷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꼬이고 풀리고를 반복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상처받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상호는 요양원 복도 끝 의무실 앞에서 마을 주민 몇 명이 모여 수군대는 걸 들었다. 그 여자 전에 남편 죽고도 간병 몇 년 했대.
그런데도 이제 와서 딴 남자 손잡고 다닌다고? 그 양반도 웃기지. 손자도 있는 사람이. 보기가 그렇잖아. 뭔 체면이고 뭔 도리야. 그 말들이 쏘아보는 시선처럼 상호의 등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돌렸지만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들어선 두 사람을 향해 몇몇 이들이 눈길을 피했다.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척하면서도 비꼬는 이들. 상호는 묵묵히 죽을 떠먹었고 미정은 그저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수저만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요양원 게시판 앞에 누군가 무단으로 붙여놓은 종이 한 장. 노인네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기본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이름 없는 쪽지. 그러나 누군가의 의도가 분명한 말이었다. 다음 날 요양원 박 원장이 두 사람을 불렀다.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 내며 말했다. 두 분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최근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상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컵을 받았다. 원장님, 우리가 무슨 규칙을 어긴 건가요? 박 원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오히려 지지하고 싶어요. 다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분들 시선도 있고 괜히 두 분이 상처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정이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사람들 눈이 무섭긴 해요. 근데 그 눈 피해서 또 도망치는 건 더 못하겠어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해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두 분을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 분도 더 강해지셔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정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땐 체면이라는 게 전부였어요. 가족 명예, 동네 사람 눈치 결국 그게 날 겁쟁이로 만들었죠. 당신을 놓친 것도 그 탓이었고. 미정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번엔 당신 등 뒤에 숨어 있진 않을 거예요. 함께 서 있어 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을의 수군거림보다 훨씬 강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응답하듯 정원 가득 벚꽃 한 송이가 툭 떨어졌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아주 조용히. 그 꽃잎 하나가 오래된 편견의 무게를 밀어냈다. 요양원 구석, 오래된 창고 옆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이상호는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늦은 오후 창고 안을 정리하던 요양원 직원이 그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이상호 어르신 혹시 이거 본인 거 맞으신가요? 직원이 건넨 건 누렇게 빛바랜 봉투 하나였다. 봉투 앞면엔 다소 삐뚤빼뚤한 필체로 한미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상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게 어떻게? 직원은 말했다. 요양원 문서보관함 아래 오래된 잡지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옛날 편지인 줄 알았는데 주소도 예전 서울 주소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좀 사적인 것 같아서. 상호는 손에 힘을 줘 봉투를 쥐었다. 그 느낌은 마치 오래된 시간, 중단된 숨결을 다시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2장. 노란 색감의 바랜 잉크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시야를 흔들었다. 미정아,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난 너무 겁이 난다. 아버지는 내 집으로 찾아가 협박을 했다고 한다. 너랑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게 내 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야.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지키지 못한 거야. 내가 못난 놈이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땐 어떤 눈치도 누구의 허락도 없이 너와 나 둘만의 인연으로. 그때까지 살아줘. 부탁이야. 편지를 다 읽은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은 오래 참은 슬픔의 무게였다. 이 편지는 그가 40년 전 썼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뒤
미정에게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아 그는 자신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믿어야 했다. 당신이 이걸 못 받았다고 했지. 그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꼭 쥔 편지를 들고 정원 한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엔 한미정이 있었다. 조용히 앉아 바람에 날리는 벚꽃을 보고 있었다. 미정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가 그때 보냈던 편지 당신이 정말 못 받은 게 맞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그녀 손에 쥐어줬다. 미정은 두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바람에 종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모서리를 눌렀고 글자를 따라가던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땐 정말 당신이 나를 잊은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난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내가 너무 나약했어요. 미정은 편지를 다시 한번 꾹 껴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왜 이제야 이 편지를 본 거죠? 상호는 고개를 떨궜다. 요양원 창고에서 우연히 누가 숨겼던 건지 아니면 배달되지 못한 채였는지. 어쩌면 내 아버지가 그 편지를 썼던 그날도 집에서 검열했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된 감정이 서로를 따스하게 감싸는 순간이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놓친 게 아니었던 거네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우리가 서로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마치 오랜 억울함과 혼란 그리고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눈물. 그 눈물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오해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상호는 미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다시 품게 된 것도 운명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봄이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요양원 뒤편 작은 산책길을 함께 걸었다. 말없이 손을 맞잡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흩날리는 벚꽃 잎들이 그들의 발끝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위로 한 장의 편지가 천천히 접혀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상호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식당에서도 정원에서도 그는 늘 한 발 뒤에 머물렀다. 말없이 죽을 떠먹고 식판을 들고 자리를 정리한 뒤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왜 요즘 말을 아끼세요? 혹시 편지 때문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니에요. 그 편지 그건 오히려 나한텐 위로였어요. 단지. 말을 잇지 못한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 벚꽃이 서서히 지고 있었다.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다는 거예요. 미정은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가 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요양원에서 남들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자식들 눈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 시선이 두렵다면 우리 그만둘까요? 그 물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아니라 난 지금 너무 작아진 나 자신을 마주하고 있어요. 예전엔 나름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자식들한테도 떳떳한 아버지였는데 지금 나는 초라해요. 이 나이에 사랑 하나 지키겠다고 자식이랑 싸우고 다 웃긴 일 같기도 해요. 미정은 천천히 상호의 손을 잡았다. 상호 씨.
초라한 건 당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은 늘 틀에 맞춘 삶만 옳다고 믿죠. 그 틀을 벗어나면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말없이 눈을 감았다. 미정은 그의 손을 꼭 쥔 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가며 살아왔는지 아세요? 남편 간병할 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 못했어요. 딸 아이한테 짐이 될까봐 아픈 몸으로도 밥하고 빨래했어요. 근데 상호 씨랑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뭐라든 나답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상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오래 참아온 감정이 금이 간 듯 스며나왔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정 씨,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하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난 원래 강했어요. 단지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알게 됐어요. 사랑이 날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한동안 이어지던 침묵은 오히려 평온했다. 바람이 정원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잎사귀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은 조용히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상호는 마침내 미정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다시 붙잡아줘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혼자 흔들리게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요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불 켜진 창문 너머 누군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 수군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흔들림은 있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히려 둘 사이를 더 단단히 이어주는 진동이 되었다. 요양원 정원 한가운데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 평상이 놓여 있었다. 몇 해 전 입소자 한 분의 기증으로 만들어진 평상이었지만 오랫동안 누구도 특별한 용도로 쓰지 않았다. 그 평상 위에 요양원 관리실 직원이 준비해둔 흰 천이 깔리고 하얀 커튼이 펄럭이는 조명용 천막이 설치되기 시작한 건 이틀 전의 일이었다. 이상호와 한미정 두 사람은 이곳에서 작은 약속식을 올리기로 했다. 정식 결혼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복잡한 절차는 뒤로 미룬 채 단지 서로가 서로에게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자리였다. 결혼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나 당신 옆에서 죽고 싶어요. 미정이 말했을 때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요양원 박 원장은 두 사람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달랐다. 이준호, 상호의 아들은 요양원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한참을 내려오지 못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어가지 않을 거야? 왜 하필 이런 식이지? 아버지는 왜 굳이 남들 보란 듯이? 당신 진짜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봤어? 창피해서야? 아니면 아버지가 당신 뜻대로 안 움직여서? 준호는 대답 대신 시동을 껐다. 그저 말없이 핸들을 붙잡은 채 눈을 감았다. 같은 시간 윤서연 미정의 딸도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축하 카네이션이, 다른 손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다고 했지만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어.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후 3시 요양원 정원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몇몇 입소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한두 명의 지인들이 거리를 두고 작은 평상 앞에 모여 있었다. 상호는 깔끔한 셔츠 위에 얇은 회색 니트를 입었고 미정은 하얀 블라우스에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둘은 나란히 평상 위에 앉았고 박 원장이 작게 웃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는 형식적인 결혼식이 아닙니다. 법적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서로에게 남은 삶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축복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마이크를 건네받아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미정 씨,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 봄이 왔네요. 그 순간 박수가 퍼졌고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노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늦게 도착한 이준호가 정원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서연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섰다. 말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왔네요. 서연이 말했다. 왔네요. 준호도 같은 말로 대답했다. 정원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평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입소자들의 시선이 따라갔다.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미정은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왜 하필 이런 방식이었나요? 상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준호야. 난 평생 너희 눈치 보며 살았어. 체면, 책임, 아버지로서의 도리, 그거 다 중요했지.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내 진심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윤서현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살아온 산만큼 우리도 버티고 살아왔단다. 늦게 찾아온 사랑일 뿐 잘못된 사랑은 아니야.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다. 흰 커튼이 펄럭였고 커튼 뒤로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작은 약속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부케도 케이크도 없었지만 그 자리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이 봄 그들은 서로를 다시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사실이었다. 봄은 절정이었다. 요양원 정원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벚꽃으로 가득했다. 하얗게 물든 나뭇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잎은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소리 없이 흩날렸다. 이상호와 한미정 두 사람은 그 벚꽃 아래 천천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어느덧 약속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고 요양원 안팎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의심의 시선, 수군거림, 짐짓 모른 채 하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꾸준한 웃음과 담담한 일상 앞에서 차츰 시선을 누그러뜨렸다. 누군가는 식당에서 미정에게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상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가족들이었다. 이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진 않았지만 그저 함께 앉아 죽을 먹고 말없이 산책을 하며 시간의 벽을 허물어갔다. 윤서연은 엄마와 매일 통화했다.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라는 짧은 인사가 다시 일상이 되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웃음소리에 딸은 자주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야 알겠어, 엄마. 엄마한테 봄이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 박 씨는 조용히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사실 다음 주에 작은 문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들끼리 준비하는 작은 공연이에요. 혹시 두 분도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오르시겠어요? 미정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원장님.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무대예요? 구경이나 조용히 할게요. 하지만 상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무대 벚꽃나무 아래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요양원 직원들과 입소 어르신들이 힘을 합쳐 정원 한가운데를 가니 무대로 꾸미기 시작했다. 조명이 들어섰고 간이 스피커가 설치되었으며 작은 꽃장식과 접이식 의자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았다. 공연 당일
노을이 물든 오후 5시 벚꽃 아래 무대 앞에는 어르신들, 직원들, 자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작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입소 어르신 중 한 분은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또 다른 분은 시를 낭송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순서. 사회자가 소개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이곳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신 두 분입니다. 이상호 어르신과 한미정 어르신의 고백의 편지 낭독입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다. 상호는 손에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고 미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에 섰다. 상호가 먼저 말했다. 이 편지는 제가 40년 전 한 여인에게 보냈지만 도착하지 못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에게 읽고 싶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통해 퍼지는 음성은 떨렸지만 단단했고 구절마다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낭독이 끝나자 정원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미정이 상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이제야 읽고 다시 사랑을 시작한 여자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손을 잡았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무대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또 한 번 흩날렸다. 미정이 말했다. 상호 씨 기억나요? 20살 봄 당신이 내 머리 위 꽃잎 떼주면서 행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말 이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이 내 마지막 봄에 다시 와줬잖아요. 이보다 큰 행운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상호도 웃었다. 벚꽃잎 하나가 미정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상호는 조심스레 그 꽃잎을 집어들고 그녀의 손 위에 얹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시작한 봄의 증거예요. 정원 너머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다.